요거트, 신선한 바나나, 그리고 커피 한 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은 공복 상태에 먹으면 위산이 올라와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공복에 먹어야 하는지 20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매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먼저 공복의 기준을 정의하겠습니다. 공복은 마지막 식사 이후 10시간이 지났을 경우입니다.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6시부터는 공복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공복에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지 알고 싶으신가요? 빈속에 피해야 할 20가지 음식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트. 많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신선한 요거트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거트와 다른 발효유 제품을 아침 식사로 먹으면 몸에 거의 이익이 없습니다. 빈속에 요거트를 먹으면 위산이 형성되어 유산균을 죽입니다. 즉, 요거트의 중요 요소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요거트는 식후나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토스트. 아침 식사로 갓 구운 버터에 구운 토스트를 꿈꾸지만 아침 식사로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 효모를 포함하고 있어 위를 자극하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버터가 들어간 토스트 대신 효모가 없는 통곡물빵을 선택하세요. 통곡물빵에는 탄수화물과 다른 유익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아침 일찍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는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식을 꿀로 대체하세요. 꿀은 아침에 당신의 몸을 깨우고 힘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꿀은 또한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기분 좋은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는 몸에 매우 유익하지만 아침에는 피해야 합니다. 배에 포함된 조섬유는 빈속에 민감한 점막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대신 식사 이후에 먹는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배를 좋아하신다면 식사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섯 번째, 토마토. 토마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푸드입니다. 토마토의 장점을 설명하려면 10분짜리 영상으로도 부족한데요. 토마토도 아침 식사로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탄닌과 구연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산성도가 높은 야채로 분류됩니다. 이런 높은 산도는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고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려면 토마토는 점심으로 먹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생채소. 생채소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 식사로는 피해야 합니다. 녹색 채소는 아미노산의 풍부한 공급원이므로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 가스,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먹는 것은 피하고 점심에 포함시키세요. 생채소보다는 채소를 데워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빈속에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소화 시스템에 많은 일반적인 장애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아침 일찍 매운 음식을 피하세요. 아홉 번째, 커피. 다들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모닝커피 즐기시죠? 커피는 위산 생성을 증가시켜서 잠재적으로 위에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분비시키고 체내 신진대사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모닝커피는 정말 피해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열 번째, 녹차. 녹차 역시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커피 대신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산 생성을 증가시켜 위에 불편감을 유발하는 식품입니다. 녹차에 들어간 좋은 성분들은 영양소의 화합을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한 1시간 후에 따뜻한 녹차를 마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11번째,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류, 유러피언 스타일의 아침 식사가 유행하면서 토스트와 베이컨을 같이 구워서 먹는 집이 늘어났죠.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은 지방과 염분 함량이 높아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고구마. 고구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대장암과 폐암을 예방하고 비타민 A, C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빈속에 고구마를 먹으면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마니터리 아는 성분이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달콤한 고구마로 인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를 수 있는데요. 혈당은 당뇨와 함께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고구마는 점심 이후 식사 시에나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침 식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시리얼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시리얼은 대부분 설탕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을 급하게 상승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중을 상승시켜요. 많은 시리얼에는 인공향료, 색소, 방부제와 같은 인공 성분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어요. 14번째, 떡. 떡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다가 급격히 떨어지며 배고픔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필요한데 낮은 영양가의 식품이므로 공복 식사로는 비추천드려요. 15번째, 우유. 우유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 식품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지고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높은 유당 함량은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화 문제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속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유보다는 코코넛 워터나 두유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6번째, 탄산음료. 차가운 탄산음료는 빈속에 마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여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17번째, 찬물. 빈속에 찬물을 마시면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18번째,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과당이 풍부하여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하고 위염과 위궤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운동이 끝난 이후 마시는 오렌지 주스는 근육의 회복에 도움이 되어요. 19번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설탕 함량이 높으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위산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고 포만감 또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오렌지, 귤, 자몽과 같은 감귤류. 이 과일들은 산도가 높아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품들은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먹어야 보약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20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다 놓친 건 없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클릭해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건강했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건강을 선물하세요. 끝까지 시간 내서 영상 봐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